때는 2011년 12월 30일 오후 12시 1분경입니다. 112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 여기 낭떠러지 아래 차가 한 대 떨어져 있어서 제가 내려와 봤거든요. 아 근데 여기 차 안에 사람은 없고 저기 사람 머리 같기도. 뭐야? 여기가 지금 여우고개거든요. 그 여우고개 아시죠? 일단 그쪽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거기가 포천 이동면 산정호수 방향이었는데요. 출동해 보니까 주변에 등산로도 없는 산비탈 아래에 신고자가 있더라고요. 차를 도로갓길에 주차해두고 내려다 보니까 한 78m 정도 내려가야 했고요. 경사가 굉장히 심한 데다가 며칠 전에 눈도 내려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나무를 붙잡고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야? 네. 차가 아주 박살이 났네. 아, 완전. 어머. 뒤 창문이 다 날아가고 천장이 다 찌그러졌네. 야, 저 정도면 차에 탄 사람이 무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힘들죠. 근데 사고가 난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유리랑 차에 흙먼지가 잔뜩 껴있는데 저 정도면 신고가 이미 들어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고가 크게 나서 탑승자들이 구조 요청을 못했다고 해도 가족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도 찾질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게 말이죠. 차가 저렇게 추락했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사고는 아닌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시멘트 벽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저기 위쪽이죠. 와,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저기서 떨어졌으니까 차가 뭉개졌나 보네요. 근데 이게 사고가 아니라. 근데 이 사진은 왜?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 곡선도로잖아요. 어느 차선으로 달리든 간에 달리다가 갑자기 저기로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딱 맞춰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럼 일부러 저기로 차를 몰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멘트 절벽 위가 2차선 도로였는데요. 저희가 모두 확인해봤지만 가드레일이 부서진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 떨어질 수 있는 곳은 딱 저기뿐이었습니다. 신고자가 2차선 도로 갓길로 가면 등산로 입구가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다보게 됐다는데요. 이 신고자도 처음엔 차가 산속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하산하는 길에 다시 보니 아무래도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본 후에 신고를 주신 거였고요. 저기 차가 있을 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쵸. 저 산 속에. 아까 보니까 눈이 쌓여 있었잖아요. 얼핏 보면은 차인 줄 더더욱 몰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신고자도 내려가서 보고 많이 놀랬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사람 머리가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차량 바로 옆에 파란색 우이가 있었는데 걷어보니 옆으로 웅크린 형태의 백골 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 체구만 봐도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큰일이요? 체구만 보고? 정말 작았나? 어머. 그러면 아이일 수도 있고. 네,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휴. 문제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한 5발자국 떨어진 곳에 이불이 뭉쳐져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또 백골 시신이 한 구 추가로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체구가 약간 더 작은 겁니다. 이게 뭐지? 아이고 세상에. 체구가 작은 백골 시신이 두구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가 났나? 운전자는요? 없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유리창이 깨져 있어서 시신이 멀리 튕겨져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혀서 샅샅이 뒤졌는데 성인의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게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앞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죠. 주변에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켤레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들, 이게 체구가 작은 시신들이 발견된 상태가 굉장히 이상하죠. 한 명은 우의가 덮여 있고 한 명은 이불이 덮여 있잖아요. 충격으로 시신이 튕겨나갔을 텐데 마치 추락 후에 누군가가 덮어놓은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신발도 가지런히 놓아놓고. 그러네요. 덮어준 거네요. 바로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죽은 거 확인하고 덮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다면 눈밭이 너무 추우니까? 추위에 떨다가? 그런 거는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차주는 누구였습니까? 차량 번호판이 훼손되지 않아 조회를 해봤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전인 2월 25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와, 10개월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다고요? 설마 사고치고 잠적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남자의 일가족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일가족이? 차주에게 30대 중반의 아내와 10살, 12살 된 두 딸이 있었는데 말이죠. 가족이 싹 다요? 실종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실종 신고는요, 차주의 매형, 그러니까 그 누나의 남편이 매형. 했는데요. 형사님이 당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신고자가 이거를 들고 경찰서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포천 백운 계곡에서 박은미, 김현수. 지금부터 포천 여우고개에서 차량을 추락시키고 두 딸의 시신을 두고 사라진 아빠를 김현수, 엄마를 박은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이들의 아빠, 남편 김현수가 남긴 겁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다음 생애가 있다면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잊어주세요. 김현수 올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미안할 짓을 왜 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 죄 없는 애들까지 왜? 어떻게 용서하고 뭘 잊어달라는 거예요? 뭘? 아내의 유서가 또 있었는데요. 큰형님에게 큰 집 남겨놓고 이렇게 먼저 떠나 죄송합니다. 이 천벌을 어찌 감당해야 할런지. 돈 욕심에 제가 일을 이리 버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놈이 돈맛 보더니 눈 뒤집혀 횡령한 걸로요. 아이를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는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밀어내니 이런 몹쓸 결과를 치르네요. 이따가는 저희 손으로 아이들 목을 에?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께 정말 죄송하다고, 부모 앞지르는 불효 저질러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혹시나 다시 태어나 이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땐 용서 빌겠습니다. 2011년 2월 15일 박은미. 아이고 참.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아내가 남긴 편지에 돈 얘기가 적혀 있었는데요. 실종 신고를 수사했던 수사팀 얘기로는 아내가 학습지 판매를 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학습지를 구매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다가 회사에 적발돼 벌금을 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벌금을 포함해 빚이 1억 정도가 됐다고 했고요.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맞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누나네 집에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누나 말로는 동생이 3년 전까지 컴퓨터 도매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고 했고요. 처가댁에 살다가 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동생이 1년 전쯤부터 스티로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도 2년을 백수로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신고 날짜랑 여기에 적힌 날짜랑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신고 기록을 보니까 바람 쐬고 오겠다고 메모만 남겨놓고 사라진 날이 이 편지를 쓰기 딱 하루 전인 2월 14일이었고요. 편지가 도착한 날이 25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바로 신고를 했던 거고요. 백골 씨는 애들이 맞았나요? 예, 백골 시신 두구와 아이들 이모의 DNA를 대조해 본 결과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도금을 해봤지만은 백골 상태라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었네요. 10살, 12살. 왜 그 산속에서 부모는 없었던 건지 구겨진 차량 아래 믿기 어려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차량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렸더니 네.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뭔데? 돗자리. 이겁니다. 아, 이걸 또 뭐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얼어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그도 여의치 않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시킬 수가 없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우리는 산정호수에 빠져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2월 22일 화요일이네요. 이곳의 위치를 알리고 우리 아이들의 시신이 잘 거두어지길 바라며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게다가 15일 날 누나한테 편지를 쓸 때 마치 곧 자살을 실행할 거라는 예고를 했는데 22일이라 일주일을 그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얼어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하루 이틀 망설이다가 실행일이 미뤄졌다고 해도 이건 뭐 아까 이경 씨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부. 산정호수로 간 거 아니죠? 10개월 사이에 산정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지. 발견됐으면 벌써 발견됐겠지. 말이 되냐? 나 진짜? 실종 수사팀에서 확인한 바로는요. 부부가 약 6개월 후인 8월 21일까지 멀쩡히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8월까지요? 대체 어디서 뭘 하면서요? 9일 후인 3월 3일 날 의정부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부부가 함께 동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야, 지 살겠다고? 참 나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와, 그 애들은 그 추운 산 속에다가 그렇게 두고 자기들은 동상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요? 아니 근데 차가 그렇게 굴러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안 다친 모양이네. 그러니까 자기들만 안전벨트에서 벨트, 무사했나 벨트. 보네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발만 치료받았더라고요. 처음엔 마취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병원에 갔던 걸로 확인됐고요. 그 병원에서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바로 그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 기록엔 무리한 등산으로 동상에 걸린 걸로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대학병원 큰 데 가서 치료받을 돈은 있었나 보네요. 돈을 계속 조금씩 뽑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아내는 일부러 쓰지 않았는지 하나도 없었고요. 남편 전화에는 3월까지 통화 내역이 12개 정도 있었는데요.
통화 상대가 모두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통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5만 원, 10만 원씩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남편 40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돈 5만 원, 10만 원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고요? 일부러 연락하지도 않던 사람들한테 빌렸네. 가족들한테 연락 안 하고. 누나 가족들이 이미 신고를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 소액을 빌려도 별로 의심하지 않을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죠. 당장의 치료비나 생활비는 뭐 필요하니까 수사팀에서도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의 생활 반응이 나오니까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돈도 필요했겠지만 이건 수사를 막으려고 한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행적이 8월까지만 확인이 됐을까요? 뭘 하고 지냈던 거예요? 이 부부가요, 많이 아팠나 봅니다. 경기도 의정부, 강원도 강릉, 대전까지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6월 중순, 대전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뭡니까 실수가? 대전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처음 보는 전화번호를 적어둔 겁니다. 전화번호 명의자는 대전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충북 진천에 사는 60대 남성이었고요. 충북 진천? 60대 남성이요? 실수라면 부부 행적을 이 60대 남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진천에서 오이 농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3월쯤에 갑자기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부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서 아내와 함께 농사일을 배워보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강릉 터미널이라고 하면서요. 강릉에서? 강릉에서 돈이 떨어졌나 보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부부가 오이 농장에서 숙식을 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다는데요. 세 번째 월급을 받은 날, 그러니까 대전에서 치료를 받은 며칠 후 그동안 고마웠다는 쪽지를 남기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일단 대전병원에서 농장주 전화번호를 남긴 것 때문에 아마도 꼬리가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도주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평생 숨어서 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생각이었나 봅니다. 다음은요, 경남 밀양으로 갑니다. 아이고야. 자, 야, 아주 전국으로 메뚜기를 띄웠네, 아주 그냥. 그건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남편이 오이 농장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밀양에 있는 펜션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서요. 실종수사팀이 그 얘기를 듣고 밀양 펜션으로 바로 달려갔는데요. 부부가 전날 떠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경북 포항으로 갔다고 했고요. 그게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펜션 사장은 이 부부한테 수사한 걸 못 느꼈대요? 의심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젊은 부부가 시골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은 없는지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었더라고요. 뭐라고 했대요? 애가 둘 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이다. 호주로 유학을 보냈는데 몇 년간 지낼 돈을 다 마련해줘서 당분간 악착같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완전히. 진짜 말을 형사님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부를 꼭 잡겠다 다짐을 합니다. 섬에 숨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여객선 승선자 리스트도 뽑고요. 부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을 수도 있어서 동상 치료를 받은 전국의 환자 리스트를 받았는데 3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1년을 쫓다가 고민 끝에 형사님은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잘했다. 야, 일변이 김현수네. 세 명 위에 살인. 야, 진짜.
살인이 맞죠. 자식 죽였으니까. 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2번 20명을 선정하는데요. 제가 이 남편을 일본에 올리느라 애를 좀 썼습니다. 이 사람들 전과도 없어서 검거 가능성이 높다. 분명 제보가 들어올 거다. 사람들이 20번까지는 안 봐도 일본은 보지 않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이게 제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제보 들어왔어요? 네, 부산 사하경찰서입니다. 저희 서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공개수배 1번 김현수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새싹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체포영장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똑같이 생겼으면 맞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농장에 숨어 있었나 보네요. 맞았어요? 잡았나요? 체포영장 보내자마자 10분 뒤 검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가자마자 부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인정했다고 해서 한시름 놨고요. 아, 이렇게 잡히다니 참. 공개 수배가 진짜 한 수였네요. 왜 공개 수배를 그럼 진작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끝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죽겠다는 얘기들을 계속 흘리고 다녔잖아요. 이게 공개 수배가 돼버리면 체포하기도 전에 정말 실행을 해버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거죠.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2년 2개월간의 도피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운동장에 잡힌 거네. 네. 부끄러운 건 알아서 얼굴을 가리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안 맞겠지. 딱 봐도 알지. 슬퍼서 온 게 아니죠. 이제 난 망했다. 난 망했다. 잡혀서 억울해서 울었겠죠. 뭐라고 했는데요? 부부가 남편의 누나에게 편지를 보낸 그날 밤 포천의 한 민박집에서 가스 호스를 자르고 번개탄을 피웠다고 했는데요. 첫째 딸이 잠에서 깨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 남편이 바로 창문이랑 출입문을 열어 환기시켰다고 했고요. 근데 이틀 뒤, 그러니까 2월 17일이죠. 차에서 또다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진술을 듣고 진짜 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애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빨리 끝내주고 싶어서 차례로 목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다리를 아내가 잡고 있었다고 했고요. 근데 그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누구 다리를 잡았는지 부부 말이 달랐습니다. 뭐야? 그때 아내는 저항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반항을 했다고 말합니다. 야, 이씨,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저항하는 거지. 그걸 반항이란 표현이 이게 맞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러다가 다시 죽으려고 히터를 세게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자신들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그래서 소리야. 땅떨어지로 차를 몰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또 살아있더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기들은 2번 다 살아난 거고. 와, 정말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쇄살인범 다 만나봤는데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애들을 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진짜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야. 첫 번째 번개탄을 피웠을 때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포기했다고 해놓고 두 번째도 같은 시도를 했을까요? 이 차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도 사실 원하는 바를 이뤘을 텐데 차를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안전벨트 왜 했대요? 안전벨트는. 떨어졌으면 무조건 죽는 건데 살았다는 건 안전벨트 했다는 거잖아요.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다른 데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쉽지 않더라며 가드레일 없는 곳을 찾아 몇 번이나 돌아다녔다가 여우고개로 간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인 것 같다. 말이 되니? 추락 후에도 깨어난 부부는요, 나무에 목을 맸는데 나무가 부러져서 돌로 머리까지 내려쳤는데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얼어 죽으려고 옷을 벗고 5일간 누워 있었는데도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뭔 소리야? 호수는 얼어서 못 들어갔고요. 의정부, 강릉, 진천, 보령, 상주, 청도, 밀양, 마산, 여수, 강경, 해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부산이었는데요. 바다 앞에 서면 바람과 파도가 너무 매서워서, 그리고 절벽 앞에 서면 혹시나 죽지 않고 깨어날까 봐 그래서 죽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불사신이니? 5일간의 그 겨울에 산속에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왜 안 죽어요? 발만 동상 걸리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 죽이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죽으려고 했지만 못 죽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얘기를 덧붙였겠습니까? 애들한테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당분간 보육원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싫다고, 힘들어도 같이 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살, 12살 그 어린애들이 동의를 했다고? 같이 죽겠다는 그거에? 애들이 당연히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겠다고 하지 시설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가지. 같이 있겠다는 거지 같이 죽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말이 안 돼. 이 말을 못 믿겠어요, 그냥. 죄값은요? 징역 10년 받습니다. 뭐? 저렇게 죽였는데? 아이 둘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부부는 재판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후회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진심이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내일심 판결 후에 또 제가 너무 무겁다면서 또 항소합니다. 어머머. 진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를. 어렵다. 오늘은 어렵다. 야, 이거 참. 진짜 천벌 받을 짓을 했다. 평생 아이들한테 속죄하면서 살아야 된다. 즐겨봐 이 채널.